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평화 체제 역시 미국과 중국의 공존과 대결이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논의될 때만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벨프 국제문제연구소장이었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작년에 예정된 전쟁,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할 수 있는가라는 저서를 출간하여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말은 고대 아테네 출신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편찬한 역사서 펠레포네스 전쟁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펠레포네스 전쟁의 원인이 신흥 강대국 아테네에 대한 기존 맹주였던 스파르타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부터 투키디데스 함정의 의미는 급부상한 신흥 강대국이 기존의 세력 판도를 흔드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기존 강대국이고 중국은 신흥 강대국에 해당됩니다. 요즘 전개되고 있는 무역 전쟁이나 남태평양에서의 갈등 등은 이들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물론 핵무기라는 절대 무기를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 전쟁이 일어나기는 어렵겠지만 국지전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책을 중심으로 육군사관학교에서 일생 동안 군사학을 가르쳐 왔고 이 방면의 최고 권위자인 이태코 교수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예정된 전쟁에 대한 서평과 찬사, 중국 부상론, 최근 10여 년간 중국 부상론의 그 실상, 그다음에 이 책에서 키워드로 되어 있는 투키디데스 함정과 그 사례들, 최근 500년간의 사례들과 결국은 이제 뭐 상당히 내용이 크게 책은 4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은 문화의 충돌, 시진핑과 트럼프의 어떤 퍼스널리티로부터 그들의 철학, 성장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봤고, 또 지금 전쟁의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로 해서 그 먹구름이 감돈다는 이런 그 내용으로 돼 있는 이거를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가, 창과 방패 이런 개념으로 좀 정리하고, 이 책의 결론, 전쟁은 그렇게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피할 수 있다, 그 길은 무엇인가 이런 거 하고, 마지막으로 폭풍우처럼 다가오는 전쟁의 그 일촉즉발의 위기에 북한 정권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지금 핵폐기 문제로 미국과 북한, 결국은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한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큰 그림은 미국과 중국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한 핵과 미중 패권 경쟁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보는데, 첫 번째 주제는 예정된 전쟁에 대한 서평과 찬사에서 3분짜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앨리슨 교수도 나오고 하니까, 중국 부상론이 2008년 그 미국의 경제 위기, 리먼 브라더스 뭐 이런 이 파산 이런 거와 관련돼서 미국은 경제력이 줄어들고 중국은 거꾸로
올라간다. 그래서 군사적인 그 대결의 문제는 결국은 경제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안보 담당관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낙관론자입니다. 사회 낙관론인데 안보 문제만큼은 낙관을 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앨리슨 교수가 엄살을 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엄살이 아니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나바로라는 사람이 쓴 책이 2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트럼프 정부의 무역 수출 담당하는 특별부서가 새로 발족되면서 거기 책임자로 가 있습니다. Death by China. 2006년서부터 2011년 사이에 Death by China, The Coming China Wars. 또 지금 번역된 이 책이 아마 이게 다른 중국이나 이런 식으로 나왔는가 봐요. Destined for War. 제가 가지고 있는 영문판은 이게 아닌데. 그 다음에 The Coming War on China. 중국과의 이제 그 전쟁.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은 미사일 미국이 그 중국을 포위하면서 공격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곧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책으로도 또는 각 그 연구기관에서 논문으로 또 은행에서 경제적 지표로 이렇게 합니다. 또 Everything Under the Heavens는 하늘의 모든 것인데 사실은 중화 사상을 말하는 것이고 The Center of Universe 중화. 과거의 이 중국의 역사를 보면 그 주변국을 항상 그 지배하고 패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중국 역사를 좀 알아보면은 앞으로 이 글로벌 파워가 되려고 하는 이 중국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무대에서 확 튀어나오려고 하는 호랑이처럼 용의 장막 뒤에서 숨어가지고 이 세계를 향해서 지금 으르렁거리고 나오는 이런 얘기가 이제 막 계속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 그 서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는 2013년 조정래 씨의 소설 정글만리의 그 책의 뒤편에 보면 이제 머지않아 중국이 지원이 되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중국이 강대해지는 것은 21세기의 전 지구적인 문제인 동시에 수천 년 동안 국경을 맞대온 우리 한반도와 직결된 문제이다. 중국인들이 오늘 이루어내는 동안 겪은 삶의 애환과 고달픔도 우리의 경험과 다를 게 뭐랴. 그 이야기를 두루 엮어보고자 했다. 이 소설입니다만은 이제 픽션이죠. 픽션이지만은 팩션이라고 어떤 그 팩트에 근거해서 소설을 썼는데 이게 왜 제가 강조하는 거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으로부터 이 세계를 보는 관점, 국가 권력을 이해하는 방식, 미국을 이해하는 방식 이런 것이 한쪽으로 이렇게 그 오리엔트된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또 이제 이게 진실로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는 지금 모든 이걸 소개하는 과정에서 A와 B의 그 이론이 대립되면은 justify A or B가 아닙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내가 정당하느냐가 아니라 do justice to A and B입니다. A와 B의 이론을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공정하게 평가해보자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거를 안보 전문가들은요 감정에 한다든가 기분에 한다든가 대책 없는 낙관노래라든가 패배의식에 살펴본 비관론에 하면 안 되고 늘 의사가 정확하게 환자의 그 실태를 파악하듯이 팩트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개를 해보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국 부상론에 대한 중국 반응이 이제 나와 있는데 금년 3월 8일 양회라고 해서 뭐 전국 인민대회가 있고 무슨 정치 협상회의가 있고 이런 것이 이제 큰 회의가 2번 열리는 것을 양회라고 하는데 3월 8일 날 이제 이게 왕이죠. 외교부장이고 아주 하드라이너고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 전에 왔나 뭐 그건 사실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은 이렇게 어깨 치면서 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여기 그대로 이제 그
발표 내용이 이제 어디 나와 있길래 제가 이제 사진으로 스크랩을 했습니다. 일부 미국 인사가 이제 앨리슨을 포함해서 아까 소개했던 그런 많은 그 서적들을 말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략적 오판이다. 우리가 걷는 길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이며 핵심은 평화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며 그 성공은 함께 승리하는 데 있다. 중국은 자기 자신을 현대화해 나가는 길도 아직 멀다.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필요도 없다. 중미는 중국과 미국은 경쟁은 할 수 있지만 적수가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동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대한 이론을 양국의 수뇌부들이 지도층들이 잘 알고 있다는 얘기고 중국은 지금 실제적으로 자기들을 판단해 볼 때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은 경계론, 소위 말하면 낙관론이 아니라 비관론을 펴는 거죠. 중국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엄살을 부립니다. 그 이제 외교부장 이 사람이 특징을 하기 위해서 어느 외국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죠. 북한 중국 인권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저 여자를 체포해라 뭐 했다는 것이 이제 만화로 이 왕위가 얼마나 그 강경한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는 이제 책의 그 일부가 내용 중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은 1980년부터 2015년 35년입니다. 미국은 1869년부터 1913년까지 44년간 영국으로부터 이제 그건 전쟁 없이 1차 세계 대전에 퍼져 있는 영국 대신에 이제 저절로 미국이 지원이 됐는데 그때 미국은 연 4%씩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오늘날 그 미국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는 1980년이면은 키신저 또 누굽니까 닉슨 등소평 이렇게 해가지고 개혁 개방으로 이제 미중 수교를 하면서 개혁 개방으로 갈면서 그때 이제 GDP 수입 지출 지급 준비금 미국에 비해서 1980년에는 7%의 GDP였는데 지금은 61%까지 왔고 이거를 나중에 뒤에서 PPP라는 건 Purchasing Power Parity.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경제 쪽에 약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제 좀 더 설명을 보충 받아서 들으려고 그러는데 61% 2015년이지만은 실제로 PPP로 한 사람은 중국이 앞섰다는 겁니다. 화폐 가치의 구매력으로 보면은 같은 돈 가지고 미국에서 살 때 어떻게 사느냐. 제가 이제 연금을 가지고 중국에서 살면은 좀 중상류로 살 수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중하, 중질적으로 살 수 있고 필리핀이나 동남아라 가면 아주 잘 살 수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구매력의 실질적인 이게 환율과 어떻게 연계되는데 제가 PPP, Purchasing Power Parity란 말을 그 이해를 아직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이 이제 문제입니다. 30년 전에는 8%였는데 150%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미국에다 팔아먹고 자기들은 조금 사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무역 적자가 나오고 또 외나를 같이 절상을 함으로써 상당히 또 이익을 남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이 뭔가 했더니 이제 은행이 전 직원이 문제가 생겨서 이 가입자가 예금자가 돈을 다 빼가면 은행이 망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30년 전에는 이제 16% 그러니까 몇 명 이상이 와서 다 찾아가면 이제 은행 문 닫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 다 찾아가도 돈이 남으니까 은행이 튼튼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돈은 은행이나 국가가 다 가지고 있지 개인은 갖고 있지 않다 이런 겁니다. 또 이제 지금까지 이런 추세를 보면은 2004년도에 이 그림으로 보면 기울기가 있다. 2014년도에 이제 비슷해진다. 그리고 2024년 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그 미국의 그 모든 세계적인 뭐 세계 은행이나 여러 가지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돼 있어서 요거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를 참고로 보면은
이 GDP가 현재 아까 61%가 되는 거죠. 이게 인구가 또 14억이게 3억 2천이고 또 이제 한국이 러시아보다 앞서 있습니다. 일본보다는 좀 되죠. 개인 소득을 보면 거의 그 미국이 6만 불이니까 개인의 행복 지수라든가 소비 지수라는 것은 미국이 훨씬 많죠. 세계 GDP를 세계 인구 70억으로 나누면은 1인당 10,000불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의 그 개인들은 8,592불이니까 아주 언더 퍼버티 라인에 있는 거죠. 그 대신 국가나 이 국영 기업이나 이 은행은 돈을 엄청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사회주의적인 체제에서 국가가 결정하는 사업은 얼마든지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이런 체제입니다. 18년 만에 최대 경기가 이제 활성화되고 호황이 되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민을 막 받아줍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도 그 우리 아들이 아는 사람이 그 집에 가서 있다가 이제 간호사 부부인데 아주 요즘은 막 일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실업률 최저로 가서 지금 아주 호황을 누립니다. 기업인들이 신났습니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그러니까 애국에 있던 그런 공장을 다 본국으로 오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는 이게 2015년 이후의 상황이 반영이 안 되고 2017년 책을 이분이 내셨지만은 그 통계와 이 PPP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졌던 최근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를 16개 케이스를 이 앨리슨 교수가 제시하고 이 중에 4개가 전쟁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그 제정은 중국과 미국의 상황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기 좋은 아주 좋은 상황인데 과연 그 17번째 이 경우가 전쟁으로 간 13번째가 될 것인지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갈 5번째가 될 것인지 이것이 이제 이 책을 저술할 때 기본 가정으로 이제 했습니다. 1984니까 10년 후에 다시 러일 전쟁이 일어나죠. 1904년에 이때 동학난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동학난이 그때 뭐 동학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치 구조와 부패상과 가렴주고와 뭐 아직도 전근대적인 이런 상황과 또 종교적인 어떤 입장이 복잡한데 그때 이제 일본도 군대가 오고 청나라도 군대가 이제 도와준다. 그건 다 그 빌미를 삼아서 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손을 잡은 거면은 청나라하고 손을 잡았다 이겁니다. 남한산성 영화 보셨지만은 병자호란 때도 명청 교체 시기 하면서 그 시기에 어떤 이념에 그냥 안주해가지고 의리 청나라하고 계속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다가 당했는데 교훈으로 본다면 조선의 국제 정세를 넓게 보는 시야, 우리 우물한 개구리로의 시각으로 역사적인 시간의 역사성의 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넓게 보고 또 국제사회의 동서를 넓게 보는 이런 시각이 필요한데 슈퍼파워는 영국인데 영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멀리 올 수 없으니까 일본하고 영일 동맹을 좀 맺고 그로 인해서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하지요. 1886년쯤 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쇄국을 하고 뭐 의정 척사, 파사 현정 막 이런 논리에 그냥 매료돼 가지고 그거 어긋난 거는 다 도덕적으로 틀린 것처럼 하는 이런 색에서 이제 세상의 흐름을 몰랐죠. 그러니까 영국에 와 해가지고 영국의 최신 기술과 과학 기술을 받아서 메이지 유신을 해서 동양의 패권을 이제 일본이 가졌고 러시아 또 막기 위해서 영국이 그때까만 해도 일본하고 다시 그 영일 조약에 계속된 동맹 관계처럼 해가지고 했는데 이 그림 보면은 러시아가 이제 그 일본 딱 하고 코리아 땅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럼 저 뒤는 영국입니다. 영국이 이제 일본 보고 야 너 뿔 잡아라 나는 꼬리 잡겠다 뭐 이런 그 시사에서 1904년 1905년 뭐 몇 개월 1년 7개월 만에 그 도고 헤이치로가 이제 일본의
해군 제독이 발틱 함대를 이제 격출합니다. 그래서 그 전 이제 발틱 함대를 격파하고 일본이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는데,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것은 미국의 포츠머스라는 도시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주관으로 이제 할 때 러시아는 이제 한반도에서 떠나고 만주를 벗어나고 또 어떤 저 위쪽의 어느 지역을 일본에 줘라. 그 대신 일본은 한국의 뭐 배타적 지도권, 실질적인 지배권을 인정해 준 겁니다. 함정을 극복한 사례가 4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1962년 10월 14일 그 쿠바에 미사일을 막 소련이 미국 턱 밑에다가 칼 갖다 꽂아놓고 있었잖아요. 근데 케네디가 이걸 알고 핵 공격을 하겠다고 하고 24시간을 시간을 딱 준 겁니다. 그리고 이때 실제 데프콘 2에서 데프콘 1 상태로 모든 미국의 함정과 항공기는 핵을 탑재하고 명령날이면 발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다 쿠바와 소련을 향해서 터키 쪽에서 이제 미군 기지가 있는 터키 쪽에서 소련을 향해서 막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을 때, 이때 젊은 대통령 케네디가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이제 24시간을 준다. 아니면 우리는 핵을 발사하겠다니까, 그때 후르시조프가 딱 무릎을 꿇고, 그래서 이제 이때 전쟁이 안 난 것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냉전 체제가 종식이 되잖아요. 시진핑과 트럼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누굽니까? 이에치카가 역사 공부를 할 때는 먼저 그 역사를 기술한 사람을 공부하라고 했어요. 누가 그 말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팩트를 놓고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 날 모든 사람이 비가 온다고 하는데 평가가 다릅니다. 더러운 날씨다. 소금 장소는 더러운 날씨죠. 그런데 이거 참 좋은 날씨다. 하늘은 내 편이다는 게 누굽니까? 우산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 정치적인 문제나 역사적인 문제나 이런 거 할 때는 어느 동네 사람이 어떻게 말했느냐도 하나의 고려 요소로 봐야 된다 하는데, 또 미국 우선주의 하면은 미국은 지금까지 자유무역을 통해서 서로 모든 나라와 호혜평등으로 했으면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 게 동일하면 괜찮은데, 계속 이 미국을 봉으로 보고 미국에 의해서 돈을 벌어가고 미국은 손해를 보고 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미국의 경제가 어렵게 됐다는 걸 분석을 했습니다. 하여튼 미국의 국익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은 과감하게 다 버리겠다. TPP 태평양 환태평양 동반자 이런 것도 탈퇴하겠다. 그때는 주한미군 비용도 다 한국한테 묻겠다. FTA 한국한 거 다시 하겠다. 하여튼 그런 소리를 해서 미국 국민들이 자기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제 다 가슴에다가 시원하게 했지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대통령 되고 나서는 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FTA도 그대로 넣어뒀고 주한미군도. 그래서 이제 중국몽 하면 1대1로 원벨트 원로드 OBOR 이렇게 하는데, 밑에 이렇게 무슨 목걸이처럼 돼 있는 데가 이제 해양 실크로드겠습니다. 우르무치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전에 기존에 있었던 실크로드의 이제 천산북로, 천산남로로, 거기도 이제 우르무치에서 잠깐 돈항에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런 거를 꿈꾸고 이 지역의 경제 협력, 이 지역에 있는 국가와 그 세력들하고 협력을 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1대1로의 중국의 꿈이고 신실크로드의 꿈인데, 이거를 미국이 이 지역을 다 곳곳에 무력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대로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익이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의 핵심적인 것을 내용을 해보면은 국가이익입니다. 그 당시에도 국가이익이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었고, 세 번째는 자존심, 명예라고도 하고 자존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상처를 받으면 전쟁을 해야 된다. 핵심 이익이 국경선 안정과 에너지 확보이기 때문에 실크로드가 중국에 이제 석유가 납니다. 에너지가 있지만은
인구가 워낙 많고 갑자기 공장과 막 건축을 하고 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 하면은 해상 실크로드와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미국이 가만히 안 두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은 미국 주도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우리 뭐 이 북핵 문제도 세계 이 차원에서 이제 미국의 그 안보 전략 차원에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무역 적자 얘기는 이제 책에서 하면 제일 뒤에 나와야 되는데 먼저 그냥 여기 파란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교역에 있어서 적자 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빨간 부분이 보면은 이 적자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6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어버렸다고 선거 때 트럼프가 공보하고 내가 그걸 다 찾아오겠다 해가지고 그 중에 320만 개가 이런 자유무역을 하면서 미국이 그냥 자기가 최고 강자라는 게 오만하고 현상 유지만 하다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한 겁니다. 트럼프가. 중국몽을 실현하는데 방해되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의 군사력.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중국몽에 대한 반론에서 100년 후라는 저 Next 10 Years라는 조지 프리드만의 책이 이제 뭔고 하면은 21세기까지는 21세기는 중국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미국 문턱까지. 그러나 22세기가 되면은 아무도 미국을 따라올 수 없다 해서 태양의 제국의 시대가 온다 했는데 그 이제 근거가 뭔가면 우측에 윈드포 행제 2014년에 셰일가스 로키 산맥 밑에 이걸 발견되고 2015년에 게럴당 65불 수준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개발이 되면요, 지금은 이제 50불 미만 45불. 근데 중국은 이 에너지 때문에 태양열을 해가지고 전기자동차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데요. 전기자동차의 경제성이라는 것은 기름이 130불, 개론당 130달러 갔을 때 전기자동차가 이제 그 경제성이 있고 그게 장사가 되는 건데 미국은 앞으로 500년 쓸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중동에서 그렇게 엄청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이 에너지 확보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돼 있어요. 그 대신 기름을 가지고 중동 지역의 기름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패권을 유지하는데 첫 번째가 에너지, 두 번째가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금융. 근데 기축통화가 달러라는 겁니다. 미국은 종이만 찍어내는데 그걸 금으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군사력에서 이제 계속 앞서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기에는 미국을 능가할 나라가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보호무역이 자유무역 애국 완전히 단절하고 자국 내에 있는 모든 자원 가지고도 미국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세계 무대에 안 나온다. 그런 슈퍼파워가 된다. 이런 얘기고 또 Don't wait for the next one은 그 2014년 15년 셰일가스와 미국의 에너지와 패권의 조건의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한 전쟁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정된 전쟁의 결론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라. 애국무대 나가서 뭐 이게 하는 거냐. 또 중국의 국가 목표도 좀 잘 이해하라. 그러니까 그 전에 평화의 문을 열어줄 12개의 열쇠인데 이건 뭐 그냥 이렇게 권위 있는 제3자의 중재라는 것은 유엔일 수도 있고 교황일 수도 있고 미중의 이런 갈등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이제 빠져서 전쟁으로 갈 때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이제 권위 있는 제3자, 뭐 유엔이든지 교황일 수도 있고, 정치 안보를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고려해보고, 이런 모든 내용은요 전쟁 도덕에서 말하면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말하는 정당한 전쟁의 원칙에서도 보면은. 그 핵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8번에 핵강국의 전면전은 공멸을 초래한다. 상호 확증 파괴. 요즘은 정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력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학자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그 불필요한 전쟁에 이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12일 날 봤죠, 발표를. 보고 처음에 느낌은 이거 무슨 빅매치에서 KO 펀치가 나올까 하고 기대했는데 뭐 어떻게 판정 패당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공동 성명을 이제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런데 뭐 난리가 났어요. 그날 보니까 뭐 텔레비에 막 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애국자니까 내 처음 알았어요. 막 뭐 이렇게 형편없는 뭐 협상을 했느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쫙 보니까 이게 트럼프 스타일로 우선 알아야 돼요. 트럼프는 세세하게 안 합니다. 큰 걸 하고 이게 계약서 같은 성격을 갖는데, 갑은요 세세하게 안 합니다. 둘이 뭉실하게 해야 나중에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갑의 횡포를 가능하게 하는 이게 문서입니다. 1항, 2항, 3항, 4항 중에서 갑과 을이 다 나오는데 3항은 을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말이 원래 김일성일 때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무슨 뜻인고 하면은, 우리는 미국의 핵을 가지고 남쪽에 와 있으니 우리도 핵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1994년부터 이제 그 핵 협상을 여러 차례 하는 중에 조건이 늘 겁니다. 너희 핵을, 그래서 그때 1994년에 전술핵은 다 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있으니 너희는 해구산에 있어서 언제든지 핵이 올 수 있으니까 비핵화가 안 된 거다. 너희가 먼저 다 미군까지 철수하면은 우리는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는 한미동맹 폐기하고 미군을 철수하라는 것이 그 북한의 일관된.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북조선, 북한, DPRK의 비핵화라고 하면요, 지금 이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는 당근과 채찍을 계속 쓰는데 김정은의 체면을 이번에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다, 뭐 말들을 잘 알아듣는다, 중대한 결심을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그 잘 모르는데, 그래서 뒤에 제가 원문을 했는데, 저는 이걸 CBID가 이 안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주체를 북한으로만 했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말하던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면 주어가 갑과 을의 미국과 한국과 DPRK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게 바로 김일성이가 평소부터 그 선대 유호라고 하던 한반도 비핵화인데, 오일라 도시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그려보면 해당되는 게 하나만 딱 됐어요. 그러면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고, 이 사항은 미국 국민들로 볼 때는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포로 한 사람, 유해 한 굴에도 미국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제 가져오고, 공항에 도착하면 대통령이 새벽이라도 가서 거수격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CVID 또 개혁 개방, 이제 완전한 핵을 폐기하고 개혁 개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싱가폴로 끌어냈다는 게 이제 개혁 개방의 그 첫 번째 바둑을 대면 첫 수를 둔 겁니다. 착점을 한 건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전에는 코피 작전이니 참수 작전이니 뭐 타임 오브 타겟에서 막 한 방에 700 몇 개의 그 유명한 군사시를 동시에 파괴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게 레이짐 체인지 개념입니다. 김정은 제거가 목적이었는데, 이제 가만히 주판을 내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김정은을 중국 품에서부터 내 품으로 가져오면 되겠다. 그래서 블락 체인지 개념으로 이제 갔다고 저는 보는데, 이걸 보려면은 여기 commit to 하고 2번에 will join은, 2번은 미국의 의무사항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will try to, 나 해볼게, 이런 뜻이고, 나머지는 미국과 3번은 북한의 의무조항이 나왔는데 reforming the April 27 해가지고 the DPRK commit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해서 여기에 보면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4월 27일 날 남과 북이 앞으로 정전하고 평화협정하고 핵폐기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남한이 사우스 코리아 너희들도 이거 할 때 비용 들어가는 건 더 대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보면요, 그냥 우리 그 언론에서 북미 관계 개선 이렇게 했는데, 북미 개선의 조건이 나옵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자, 미국 국민은 빼고 북한의 국민이 누구냐 이겁니다. 북한에는 국민을 4단계로 나눕니다. 뭐 인도에 가면 그 계급제가 있잖아요. 브라만 뭐 카스트리 했듯이 그 김씨 그 백두혈통 김씨 왕족이 있고 여기에 이제 친위 부대로서 당과 간부 군과 단과 그 기업의 그 특권층이 있고 그것이 12%입니다. 그 국민의 12%가 그쪽에 해당되고 나머지 88%는 고난의 행구 때 이제 강아지가 목매 날고 기다려서 주인이 밥을 안 줘 굶어 죽는 것처럼 배급이 끊어지니까 한 300만이 굶어 죽으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튀어나간 겁니다. 산에 가서 개간을 하고 농사 막 하고 그다음에 장마당이라는 것은 미국 북한에는 당이 두 개가 있다. 노동당하고 장마당이 있다. 그래서 장마당 세력들이 이제 트럼프가 볼 때는 노예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는데 자 어떤 국민들의 염원이냐면 두 나라인데 미국은 빼고 북한의 국민들이 desire for peace and prosperity니까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북한 주민이 누구냐 이겁니다. 88% 불쌍하게 그 체제 속에서 신음하는 국민이다. 이것이 여기에 언급이 됐는데 그거를 또 DPR게 한다는 게 이게 자체 모순이거든요. 태영호가 말했듯이 태영호 공사가 말했듯이 그렇다면은 이 말은 벌써 이 사전에 실무조 개혁 개방을 하겠다는 뜻이구나. 개혁 개방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개혁 개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군부의 구태 탄압을 해서 또 내부 변화로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를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너 죽지 않게 내가 자유세계로 와라. 이제 이거를 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Two men, two leaders, one destiny가 처음에 말없이 4분간을 서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가기 전에 내 1분 안에 모든 걸 결정해서 내가 일어난다 했을 때 2분 만에 김정은이가 이거 사인하겠다. 난 당신이 이렇게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개혁 개방하고 자유세계로 나가서 내가 안정이 된다면 백성들 잘 살고 그 길로 가겠다고 이제